자,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나면 나중에 실기시험을 보실 때 그 엑셀에서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 엑셀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실기시험을 위해서라도 스프레드시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아주 그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을 사실 그 이렇게 압축된 이론 내용으로 공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을 열어놓고 같이 우리 그 압축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엑셀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좀 설명을 좀 추가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엑셀 부분을 압축된 이 이론으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엑셀 화면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응용 프로그램 준비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각종 계산, 업무, 그다음에 데이터 통계, 분석 이런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참 많아요. 수치 계산, 함수, 대표적인 함수 기능부터 데이터 관리, 문서 작성, 뭐 차트 작성, 매크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으나 우리는 그 실기 시험에서 보는 엑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 그 이론 압축된 내용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 실습 내용을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따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시작과 종료하는 방법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 옵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엑셀 옵션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엑셀 이제 띄워볼게요. 엑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파일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맨 하단에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있는 설명들이에요. 일반 탭, 수식 탭, 언어 교정 탭, 저장, 언어, 접근성, 고급,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실행 도금 이런 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요 부분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 옵션에서 첫 번째 이제 일반 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일반 탭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다 내용을 다루진 않았고요. 중점적인 그냥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항목만을 다룬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에는 엑셀 옵션의 수식 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엑셀 옵션의 저장 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엑셀 옵션의 고급 탭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또 출제가 많이 된다면 이 고급 탭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급 탭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중요한 항목만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 요 구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 제어, 그러니까 엑셀 화면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확대 축소, 10에서 400%까지 지정한다. 그리고 시트 보기를 확대 축소하는 것은 인쇄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인쇄가 확대된 채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확대는 그냥 화면상의 확대일 뿐이다 라는 거. 자, 아까 언급 제가 해드렸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자, 틀 고정에 대한 중요합니다.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특정 범위 행가열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시키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엑셀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화면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기로도 다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정 부분을 고정해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틀 고정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특히 틀 고정을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틀 고정선이 표시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사용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창 나누기 창 나누기는 최대 4개까지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셀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분할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창 정렬 방법은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문서 관리로 넘어가서 새 통합문서를 우리가 이제 열게 되면은 여기 하는 방법이 물론 나와 있는데 통합문서 1, 통합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문서를 여는 방법이 있고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저장하는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 옵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저장 옵션 이것도 하나 화면에 좀 보여드릴게요. 저장 옵션에 대한 내용. 자,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특정 내용을 가지고 저장할 때 여기 요 도구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일반 옵션이라고 있어요. 바로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 옵션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이니까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 파일 형식들을 다뤄놨어요. 그 파일 형식 특히 확장자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확장자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문서 그 공유하고 시트 보호가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윈도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죠? 뭐 폴더 공유라든가 프린터 공유처럼 통합문서를 공유하는 거예요. 똑같죠, 개념은. 그리고 통합문서 공유된 통합문서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하는 방법은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보호가 있는데 자, 그 시트 보호는 뭐냐면 통합문서는 하나의 파일을 말하는 거고요. 시트 보호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시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트, 요 상태를 보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서 보호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시트의 이동 삭제, 숨기기 해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등을 할 수 없도록 통합문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합문서 보호를 할 때는 통합문서 보호 시 이런 내용은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의 편집 및 관리로 가서 시트 삽입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최대 255개까지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트 이름은 자동적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트를 숨기는 방법 시트를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시트를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 다 간단해요. 사실은 한 번씩만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이름은 내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의 통합문서에는 동일한 이름의 시트를 만들 수 없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파일도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서. 그러니까 저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 입력과 해제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